안녕하세요. 유니브 클래스의 정채진입니다. 어느덧 1월이 되고 새해가 됐습니다. 중학교 학생들이 예비 고등학교 1학년이 아니라 정말 고등학교 1학년이 되겠죠? 고등학교에서부터는 본격적으로 대학 입시, 즉 대입을 준비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머님들이나 학생들이 설렘보다는 긴장감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입시 정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어떤 것부터 공부해야 될지 그 기초 정보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종종 많은 학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저희 자녀가 고등학교 1학년인데 입시 컨설팅을 받아야 할까요? 고등학교 1학년 땐 절대 컨설팅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직관적으로 바라보면 1학년 1학기 때는 성적표가 없죠. 출발선은 달렸지만 아직 성적이 나오지 않은 달리기 선상에 놓여진 상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이 어떤 정도의 어떤 대학이나 어떤 학과에 갈 수 있는 라인을 전혀 짐작할 수 없는 상태에서 무턱대고 컨설팅 업체나 컨설턴트를 만나게 되면 단순히 학습 코칭에 대한 이야기, 스마트폰 활용이나 취미생활에 대한 잔소리 정도에 끝날 수 있는 컨설팅만 받으실 수 있다는 거죠. 1학년 동안만큼은 내신 성적과 모의고사 성적에 집중해주시고 생활기록부 관리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입시 초보인데 어떤 것부터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예비 고1이라면 대개 목표 대학이나 또는 목표 학과조차 막연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내가 막연하게 그냥 난 스카이를 갈래, 서울대를 갈래 라고 생각을 하는 것과요. 나는 서울대 경영학과에 가기 위해서 입시 준비를 하겠어는 되게 다른 식으로 접근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학생을 선발하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목표 대학을 잡아보고자 합니다. 본인이 어떤 대학교에 가고 싶은지, 내 자녀가 어떤 대학교에 가고 싶어 하는지 또는 어떤 학과에 관심이 있어 하는지에 대해서 우선 질문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자녀가 또는 본인이 고려대학교에 가고 싶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가 어떤 학생을 뽑고 싶어 하는지, 고려대학교는 어떤 학생들을 선발하는지로 접근을 해봐야 됩니다. 혹시 모집 요강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쉽게 말하면 대학교에서 우리는 어떤 학생들을 뽑을 거야 라고 공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모집 요강을 살펴봐야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교의 기본적인 정보를 숙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모집 요강을 살펴봐야 목표 대학을 준비할 때 필요한 정보만 취득할 수 있는지 직접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모집 요강은 정확하게 각 대학교 입학처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간혹 이 모집 요강들을 정리하거나 편집해서 올리는 개인 블로그나 유튜브들도 많은데요. 가장 정확한 정보는 입학처에서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좋습니다. 그러면 직접 고려대학교 입학처에 들어가서 모집 요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것은 2025학년도에 대한 수시 모집 요강 계획안인데요. 쉽게 말해서는 본인이 대학에 입학했을 때 부여되는 학번 기준으로 모집 요강안을 보시면 됩니다. 또는 나는 2027년도에 입시를 치르는 학생인데 왜 2025 모집 요강부터 봐야 될까요?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어떤 학생들을 뽑았고 올해는 어떤 학생들을 뽑을 건지에 대한 계획을 보면요. 향후에 대학교가 어떤 식으로 학생을 뽑을 건지에 대한 흐름도 읽을 수 있겠죠. 메인 홈페이지에서 들어가면요. 학교 입학처별로 조금 다른 경우가 있지만 보통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전체 공지사항으로 들어가서요. 가장 메인에 중요한 공지사항을 고정시켜 놨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목차입니다. 이제 목차 같은 경우는 본인이 보고 싶어하는 페이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간편하게 정리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현재 예비 고1 학생들에게는 크게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가장 관심이 있어하는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 파트로 넘어오게 될 텐데요. 이 모집 전형에서 각 전형별로 몇 명씩을 뽑겠다라는 숫자입니다. 이 짝대기는요. 선발하지 않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당되는 계열의 해당 단위에는 이 전형으로 이 인원을 뽑구나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정원이란 것은 어떤 의미냐? 해당 연도에 수시와 정시를 전부 합해서 뽑는 인원이고요. 이 모집단이라는 것은 저희가 소위 말하는 어떤 학과라는 개념이고 이 계열은 인문 계열이냐 자연 계열이냐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대학에서 나누는 학부는요.
이거는요, 각 대학마다 상이하기는 하나 오늘은 고려대를 기점으로 조금 보려고 합니다. 이 세 번째 항목에서는요, 이 전형의 성격이나 전형의 유형이 어떤 것인지 파악하는 게 먼저다. 그것을 하는 게 모집 요강에서 첫 번째로 할 일이다 라고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학교에서는 각 전형명을 본인의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대학교의 각 수시 전형을 보면 이 전형명이라고 해당되는 학교 추천 전형, 학업 우수 전형, 계열 적합 전형, 고른 기회 전형, 재직자 전형, 사이버 국방 전형, 이런 전형 이름은 단지 고려대가 부여한 자율적인 전형 이름일 뿐입니다. 그러면 이 이름에 얽매이지 말고요, 전형명보다 전형 유형이 중요하다라고 했죠. 고려대학교의 학생부 교과 전형은 하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학생을 선발하는지 핵심만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 자격은 그냥 심플하게 살펴보면요, 각 학교의 12명 안에서 추천을 받아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전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형명이 학교 추천 전형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저 학력 기준이란 거에 대한 개념을 짧게 설명을 해드린다면요, 1차 합격 또는 다른 조건의 충족 여부와 상관없이 수능에 이 최저 등급을 충족해야 된다라는 기준인데요. 그래서 각 전형별로 최저 합격 기준을 자세하게 고려대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전형 요소와 반영 비율이겠죠. 여기서 학생부 교과 80과 서류 20%가 어떤 의미인지, 일괄합산이란 게 무슨 의미인지가 궁금해 하실 거예요. 우선 일괄합산이란 건 1차나 2차를 개별적으로 뽑지 않고 일괄적으로 평가를 하겠다라는 의미고요. 교과 80%는 학생의 내신을 80% 반영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말하는 서류 20%는요, 생활기록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봤을 때 요약을 해보자면, 학교 추천 전형은 학교 생활에 충실하게 내신 성취가 조금 좋은 학생들이 쓸 수 있는 대표적인 교과 전형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려대학교의 학생부 종합 전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먼저 학업 우수 전형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학업 우수 전형 같은 경우는 학교 추천 전형에 비해 지원 자격이 타이트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관련 법령으로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들은 전부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최저 등급 같은 경우도 이런 정도로 학력 수준을 요구하고 있구나 정도로만 살펴보시면 되고요. 그럼 전형 요소 반영 비율을 살펴보겠습니다. 전형 요소를 서류 100%로 반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서류 100%는 생기부를 100% 반영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학생들이 이 전형을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한 감이 좀 오시죠? 전반적으로 학교 생활에 우수히 임하고 내신 관리뿐만 아니라 학교, 동아리, 비교과, 수행평가와 같은 전반적인 교과 활동에도 열심히 임한 학생들이 지원을 하면서 최저 학력 기준까지 충족할 수 있는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하지만 학교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단지 내신이 높다고 유리한 전형은 아니구나 라는 정도로 이해해 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계열 적합 전형입니다. 이 계열 적합 전형은 모집 요강을 살펴볼 게 되게 없어 보일 정도로 심플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학업 우수 전형과 동일하게 되어 있고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부분은 전형 요소와 반영 비율인데요. 전형 요소와 반영 비율이 일괄합산이 아닌 구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단계는 서류 100%로 선발을 하고 있고요. 모집 인원을 5배수로 선발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고려대학교가 계열적합 전형으로 46명을 선발합니다. 그럼 그 46명의 모집 인원인 5배수를 1차에서 선발을 하고요. 그 학생들을 한해서 2단계 면접을 치룬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학생들에 한해서 1차 성적을 50% 반영을 하고 면접 성적을 50% 반영하겠다라는 거고요. 이때 면접은 어떤 면접이 이루어지냐, 이 비고를 살펴보시면 되는데요. 제시문 기반 면접이 어떤 것이냐, 말 그대로 제시문이 주어지는 면접이다. 즉 문제를 풀고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면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 중에 이제 고른기회 전형에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고른기회 전형은 어떤 지원 자격이 요해지는 학생들에 한해서만 지원을 할 수 있는 전형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 대상, 농어촌 학생, 사회 배려, 그리고 자립지원 대상자에 한해서만 지원을 할 수 있고요. 고른기회 전형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본인이 이 해당 지원 자격에 정확하게 충족이 되는지를 확실하게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재직자 전형도 같은 의미에서 지원 자격이 중요하고요. 방금 모집 요강을 살펴보면서 내신이나 정시에서
어떤 비율로 성적에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되는지 감이 오실 거고요. 준비를 할 때 벼락치기를 하면 막막한 것뿐만 아니라 어려움이 더 크죠. 입시 또한 그렇습니다. 입시의 특수성은요, 매년 변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교별로 너무 다양하고 가지각색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나 나의 성적이 어떤 식으로 변동할 가능성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입시 공부를 차근차근 해두신다면 고등학교 3학년 때 웬만한 입시 컨설턴트보다 내가 더 좋은 입시 컨설턴트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자유롭게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니브 클래스의 정채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